자, 그래서 몇 가지 좀 정리할 게 있는데 저희가 요것만 정리하고 잠깐 휴식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요게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싶어서 정리하는 것도 있고 질문도 있어서 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RQ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요거가 사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RQ 클래스라는 건 이제 그냥 제가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고 그 뭐 내부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내장 클래스는 아니고 편의적으로 만든 건데 요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를 좀 해보자면 컨트롤러 레벨에서 일어나는 공통 로직을 일단 처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만들었고요. 흔히 저희가 이제 컨트롤러에서 자주 쓰는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따로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내부에 있는 getVector나 뭐 지금 현재 그 setCookie 이런 애들 마찬가지로 요 목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HTTP 서블릿 리퀘스트랑 HTTP 서블릿 리스폰스 그리고 HTTP 세션에서 그러니까 요청 응답 세션 간에 발생하는 공통 로직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파사드 패턴을 이용해서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지금 세션은 없지만 나중에는 이제 세션 정보도 여기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애들을 처리하면 그 컨트롤러 로직이 당연히 코드가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요청과 응답 간에 매번 해줘야 되는 그런 행위들을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일종의 예를 들면 로그인한 회원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뭐 물론 메서드에서 구현할 수도 있지만 여기 RQ라는 객체에서 애초에 만들어서 캐칭을 한 다음에 따로 이제 객체 쪽에 저장을 필드 값을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걔를 호출해서 쓰면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엄연히 따지면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멤버 컨트롤러 쪽에서 이런 식으로 셋 쿠키를 한 게 왜 이렇게 그럼 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요게 나중에 소셜 로그인을 또 만들 때도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여기서 또 똑같은 코드 쓰고 소셜 로그인 쪽에서 똑같은 코드 쓰고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애초에 빼놓으면 재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좀 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그 외에도 로그인 관련돼서 혹은 쿠키 관련돼서 코드가 또 계속 이렇게 생겨나면 로그아웃만 해도 로그아웃 처리를 또 그 해당 메서드에서 하고 이러면 쿠키 관련된 처리를 또 코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RQ 쪽으로 넘겨놓으면 공통 로직으로 좀 만들어두면 필요할 때마다 걔를 이렇게 재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거 때문에 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쿠키가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쿠키에 속하는 여러분 브라우저예요. 저희가 스프링 부트에서 쿠키를 뭐 자꾸 설정해서 넘기고 있으니까 잠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스프링에서 어떤 쿠키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사실 설명하다 보면 스프링에서 이렇게 쿠키를 굽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스프링이 직접 구워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프링은 단지 쿠키에 대한 스펙을 정의하고 응답 값에다가 그 상태 메타데이터를 담아서 넘겨줄 뿐이에요. 응답 데이터 헤더에다가. 그러면 그걸 받은 브라우저가 쿠키를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세서 같은 거를 발행해서 그냥 전달만 해줄 뿐, 그럼 그 명세서를 받은 브라우저가 걔를 만들어내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스프링에서 쿠키를 요청한다, 뭐 아니면 스프링에서 어떤 쿠키를 만든 거를 이용해서 담아서 이렇게 넘겨주고 걔를 뭐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스프링에서 응답받은 쿠키를 브라우저가 보관을 하고 걔를 요청할 때마다 응답 헤더에다가 쿠키 헤더에다가 담아서 보내줄 뿐이에요. 그리고 스프링에서 쿠키를 굽는다는 표현도 사실 올바르지 않죠. 브라우저가 스프링에 응답한 정보를 토대로 쿠키를 구워서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쿠키 같은 경우는 같은 도메인에서만 이제 호환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호환이 가능하다는 말이 저희가 이제 도메인을 나중에 지금은 로컬호스트잖아요. 나중에 이제 도메인을 구매하시면 뭐 DNS 서버를 이용해서 이제 도메인 구매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도메인이 있고요. 이런 도메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인데 여기서만 쿠키가 호환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만 쿠키를 호환되게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특정 도메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호환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네들은 2차 도메인이 똑같은 녀석이니까 사실 같은 그러니까 2차 도메인이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매를 할 때 요 도메인만 구매를 하신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다가 제가 어떻게 처리할지를 좀 구분을 해서 한 거죠. WW로 할지 뭐 API로 할지
보통 이게 프론트가 되고 이게 보통 백이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도 엄연히 다른 서버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도메인까지는 같은데 요 앞에 있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호환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얘네 둘이 호환을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요 두 개는 호환을 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프론트에서 백으로 보낼 때 쿠키를 실어서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보통 요런 식으로 해서 네. 이거 설정하는 걸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쿠키 쪽에 요 2차 도메인이 같은 애들은 전부 다 호환이 되게 하는 설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호환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스프링에서 쿠키를 요청한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무슨 뜻이냐면, 자, 이게 브라우저고, 이게 스프링, 다시, 이게 브라우저고, 자, 중간에 프론트가 있긴 할 거예요. 예. 자, 근데 그냥 통칭해서, 프론트가 브라우저 쪽에 렌더링을 해주니까, 그러면, 엄연히 따지면, 이렇게 뭐, 브라우저 있고, 예, 스프링부트가 아니라 프론트 있고 백엔드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여기서 어떤 코드에서 쿠키를 막 제어하듯이 막 어떤 작업을 했죠. 막 어떤 코드 짜서 쿠키에다 뭐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했죠. 그렇다 해서 이 스프링부트에서 쿠키를 조작해서 얘한테 어떤 쿠키 값을 요청 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브라우저 쪽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가면 여기 쿠키 실어서 오잖아요. 네. 백엔드 쪽에 뭔가 요청이 오면 요거는 이제 그냥 지우고, 자, 여기서 쿠키가 실려서 오겠죠? 쿠키 정보가 정확한 API 키라는 걸 저희가 넣긴 했는데 쿠키가 실려 오잖아요. 헤더 쪽에 요청이 들어오면. 자, 이거를 스프링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은 뭐만 해줬다? 그러니까 백엔드에서 뭐만 해줬다? 쿠키를 발행만 해준 거예요. 응답 메시지에 담아서. 그럼 발행하면 브라우저에서 쿠키를 가지고 있는 거를 갖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청할 때마다 알아서 쿠키 헤더에 담겨서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설명이었고, 그래서 뭔가 스프링에서 쿠키를 직접적으로 뭔가 요청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발행만 최초의 응답값에 담아서 해줬을 뿐, 네, 그거에 대한 요청은 브라우저가 수행하고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제가 쿠키를 셋 쿠키했다 해서 쿠키를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쿠키를 만들어서 응답을 해준 게 아니에요. 응답을 했을 때 뭐만 해줬어요? 스프링은 쿠키에 대한 스펙을 그냥 정의해서 넘겨준 거예요. 응답 데이터에다가 쿠키 정보를 담아서 정보만 넘겨주고, 정보를 받은 브라우저가 쿠키를 구워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보내서 요청당 헤더에 이렇게 심어서 계속 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다. 네, 요걸 좀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쿠키는 이제 정책상 도메인이 같아야지만 호환이 되거든요. 네, 물론 이것도 정책을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단 쿠키가 일단 같은 도메인에서 호환되도록 하는 게,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같은 도메인에서 호환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메인을 나중에 구입했거나 뭐 이랬을 때, 요거 앞에 있는 뭐 www 요 서비스 주소랑 API 주소 백엔드랑 요거랑 호환되도록 하려면 2차 도메인까지 같으면 호환되도록 하도록 설정을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지금은 왜 돼요? 지금은 왜 호환이 돼요? 로컬호스트는 사실 같은 도메인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8080이랑 지금 뭐 저희가 프론트를 안 띄웠지만 나중에 3000을 띄운다 치면 얘네 둘은 호환이 되긴 해요. 근데 엄연히 따지면 포트 다르면 다른 도메인이거든요. 네, 뭐 로컬호스트가 같아서 같은 거 아니냐 하는데 포트가 다르면 사실 다른 도메인으로 취급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AWS 인스턴스 하나 띄우면 퍼블릭 IP 하나 부여되면 뭐 이런 식으로 받았다 치면 얘랑은 다른 도메인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로컬호스트는 좀 예외로 브라우저에서 얘를 허용해줘요. 다른 포트라도 같은 도메인으로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프론트를 따로 띄우진 않았지만 얘는 쿠키 호환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 도메인 구매해서 쓸 때는 2차 도메인까지는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2차 도메인 같다는 거는 포트까지도 같다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배포하실 때 조금 설명이 들어가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